근데 남부하고 이제 북부가 완전히 갈라지게 생긴 거죠. 우리가 지금 1845년 해방되고 난 다음에 남북으로 갈라져 갖고 지금도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그때도 우리가 통일이 됐다면은, 물론 민주주의로 통일이 됐다면 지금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우리는 아직도 지금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데, 미국은 링컨이라는 탁월한 대통령이 통일을 이뤘던 거죠. 게티스버그 전투가 끝난 후 링컨이 전투 격전지에서 발표한 선언문 딱 3분짜리인데, 이 짧은 문장 속에 민주주의의 이념을 잘 요약했다는 유명한 거죠.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연설일 거예요. 이 연설의 가장 유명한 대목인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라는 말은 링컨이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이게 사실 영국 종교개혁가 존 위클리프가 먼저 선언한 것을 링컨이 인용했지만은, 어쨌든 이게 민주주의를 아주 대표하고 남북전쟁을 끝낸 상징적인 내용입니다. 미국에는 두 가지 전쟁이 있었죠. 영국으로부터 독립전쟁 1776년이죠. 그 다음에 1860년에 가서는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되고 난 다음에 바로 남북전쟁을 일으킵니다. 미국을 이해하는 이 두 전쟁은 어마어마한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영국으로부터 식민지로부터 이제 독립을 하면서 선언한 게 민주주의예요. 민주주의.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고, 또 대통령도 우리가 뽑을 수 있다. 그래서 워싱턴이 초대 대통령이 되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대통령을 간선제도 있고 직접제도, 우리나라는 직접제도죠. 미국은 간선제도죠. 어쨌거나 하여튼 미국의 독립은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인류 문명 안에서 고대, 근대, 중세 했듯이 그거를 현대로 시작하는 어떤 기점이 됩니다. 미국의 독립전쟁은. 그런데 이제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미국 안에 평등하지 않는 일이 남부 지역에는 노예가 너무너무 많았던 거예요. 북부는 산업화로 노예제를 거의 다 폐지를 했는데, 남부가 인간 평등에 대한, 인간을 소유물로 생각을 하는 그러한 정책을 펼쳤죠. 이건 필연적으로 남북전쟁은 미국의 남북전쟁이죠. 남부와 북부 전쟁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원초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천주교 신부인 제가 민주주의와 남북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열을 내고 말을 하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복음은 평등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평등이에요. 평등.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고 그러고, love one another. 서로 사랑하여라. 다른 사람을 무조건 사랑하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남북 전쟁은 예수님의 말씀의 완성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미국의 가장 위대한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북 전쟁에는 다른 거 얘기할 거 없어요. 아브라함 링컨이에요. 그 다음에 로버트 리 장군, 남군의 장군하고 1809년 2월 12일 날 태어나갖고 1865년 4월 15일 날 죽죠. 그러니까 몇 살을 사는 거에 56, 7밖에 못 살았어요. 1861년 3월에 대통령직에 당선되고 암살당한 1865년 4월 15일까지 미국의 16번째 대통령으로 재직을 하죠. 링컨은 남북전쟁이라는 거대한 내부적 위기로부터 나라를 이끌어 벗어나는데 성공을 하죠. 미국을 완전히 단단하게, 워싱턴이 미국을 건국했다 그러면 링컨은 미국을 단단하게 만든 대통령이죠. 노예제도를 끝내죠. 링컨은 미 북서부 변방 개척제에서는 가난한 출신이었기 때문에 링컨은 학교 교육을 1년밖에 못 받았습니다. 혼자 스스로 공부할 수밖에 없었죠. 독서 광으로 알려진 링컨은 주로 책을 통해서 지식을 많이 쌓게 됩니다. 그래서 독서하면 링컨 이렇게 우리가 많이 알고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많이 배웠죠. 어쨌든 책을 엄청나게 읽은 아브라함 링컨은 변호사가 되었고, 일리노이주 의원이 되었고, 미국 하원을 한 번 하고 상원 의원에서 2번 실패했는데 대통령이 바로 당선을 해버려요. 대통령이 당선하자마자 남북전쟁을 선포를 하죠. 물론 남쪽에서 먼저 전쟁을 걸어왔지만 링컨은 가족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합니다. 결혼 생활은 좀 불행했어요. 아내가 너무 잘 사는 집이었고, 링컨 너무 가난한 집이었고, 내 아이의 아버지였는데 아이들이 다 죽었어요.
제일 오래 산 아들이 18살까지인가 이렇게 살았죠. 그래서 가정적으로는 아이들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행복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링컨이 남북전쟁을 끝낸 당사자가 됩니다. 어쨌든 남부가 점점 이탈을 합니다. 제가 일부러 남부 요 주를 불러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남쪽하고 북쪽하고 어떻게 싸웠는지 그 정도 알면은 여러분들은 남북전쟁을 거의 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먼저 연방 이탈을 선언한 남부주는 사우스 캐롤라이나가 1960년 12월 24일 날 연방 탈퇴를 한다고 그러고 남부에서는 노예제도가 유지돼야 된다고 그러고 각 주의 자치권을 줘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북부의 노예제 금지 법안 움직임은 헌법 질서에 위배되고 있다고 그러면서 반발을 하고 탈퇴를 합니다. 이후 남부의 처음에 7개 주, 나중에 4개 주까지 해갖고 11개 주가 연방을 탈퇴를 하고 전쟁을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겨울에 이제 분열이 됩니다. 링컨이 취임하기도 전에 7개 주 연방 탈퇴를 선언하고 1891년 2월 4일 남부연합을 수립을 합니다. 남부하고 이제 북부가 완전히 갈라지게 생긴 거죠. 우리가 지금 1845년 해방되고 난 다음에 남북으로 갈라져 갖고 지금도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그때도 우리가 통일이 됐다면은 물론 민주주의로 통일이 됐다면 지금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우리는 아직도 지금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데 미국은 링컨이라는 탁월한 대통령이 통일을 이뤘던 거죠. 굉장히 많이 죽었어요. 한 60만 명 전쟁 때 죽었다 그러니까 많이 죽은 거죠. 그때 1861년 정도면은 남부는 요새와 정부 시설들을 빠르게 점령해 나갑니다. 전쟁을 하면서 1861년 3월 4일 임기가 종료하는 부캐넌 대통령은 별다른 남부의 저항 없이 연방은 영속되지만 무력으로 각각의 주를 연방에 남도록 강요하는 것을 의회에서 허락을 받아야 한다며 지지부진한 대응을 합니다. 미 육군의 4분의 1에 달하는 텍사스 주둔군이 지휘관 데이비드 E. 트위그 장군과 함께 남부에 합력하자 사태는 더욱더 악화가 됩니다. 남부 의원들이 상원 의원직을 사임하게 되고 이제 떠나는 거죠. 공화당은 전쟁 전에 관세법, 대륙횡단철도법, 국립은행법, 1860여 년에 연방 집회 승인을 비롯해 남부가 반대해오던 수많은 법안들을 통과시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참 어려운 문제들을 다 통과시키면서 전비 마련을 위한 세금을 확대할 수 있었어요. 북부는 남부연합은 사우스 캐롤라이나를 시작으로 해서 미시시피, 플로리다, 지금 다 남쪽이야. 엘라바마, 조지아, 루지애나, 텍사스 이상 7개 남부주는 1861년 2월 연방 탈퇴를 선언을 하죠. 남부연합을 결성하죠. 남부는 군대를 조직해서 이제 북부는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남부도 이제 마음대로 해갖고 군대를 조직해서 썸터 요새를 공격하고 이에 대응해 링컨 대통령이 각 주의 지원병을 요청 바로 합니다. 2개월 내로 버지니아, 아칸사스, 노스캐롤라이나, 테네시 등 4개 노예주가 추가로 연방 탈퇴를 선언합니다. 남부가 4개 주가 또 나간 거죠. 링컨이 이제 전쟁을 대응을 시작을 한 거죠. 한편 버지니아주 북서부는 독립해서 1863년 6월 2일 웨스트 버지니아라는 새로운 주로 승격되어 북부에 편입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북부는 1200만 명, 남부는 900만 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원래 인구에서도 남부가 밀리죠. 또 900만 명 중에 노예가 350만 명이니까 노예는 또 전쟁에 못 나가니까. 자, 이제 북부는 그럼 어떤 주들이 북부 연방을 꾸리고 있느냐? 캘리포니아, 코네티컷, 델라웨어, 일리노이, 인디애나, 아이오와, 캔자스, 켄터키, 메인, 메릴랜드, 매사추세츠, 미시건, 미네소타, 미주리, 뉴햄프셔, 뉴저지, 뉴욕, 오하이오, 오레곤, 펜실베니아, 로드아일랜드, 버먼트, 위스콘신을 비롯한 23개의 주는 북부 연방에 잔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싸움이 안 되는 전쟁이었어요. 남북 전쟁은. 전쟁 중에 네바다와 웨스트 버지니아가 새로 승격해서 연방에 가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점 50개 주로 향해서 가는 거죠. 또 콜로라도, 다코타, 네브라스카, 네바다, 뉴멕시코, 유타, 워싱턴은 북부편을 들고 노예주를 유지하고 있는 인디언 부족 일부는 남부를 지지해서 소금의 교전이 벌어지기도 하죠. 이런 게 영화에서 많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경계주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경계주란 버지니아에서 분리되어 독립한 웨스트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델라웨어, 미주리, 켄터키를 비롯한 북쪽 노예주를 일컫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주를 지지하는 쪽하고 반대하는 쪽의 그 경계주를 이야기를 합니다. 메릴랜드에서는 수많은 친남부 관료들 때문에
볼티모어에서 북부 폭동이나 교량 방화 등을 묵인하고 있었던 거죠. 링컨은 이에 대해 계엄령을 선포하고 군대를 동원해서 북부에서 훈련받은 민병대가 워싱턴과 볼티모어로 진군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쟁이 시작된 거죠. 이 때문에 남부가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링컨은 메릴랜드의 통제권을 확보하고 워싱턴이 위치한 콜롬비아 구역을 분리했고 재판 없이 메릴랜드 주정부 강요들을 엄청나게 체포하고 구금하면서 정권을 링컨이 갖게 된 거죠. 켄터키는 한동안 연방 탈퇴를 주저했고 일단 중립을 선언합니다. 1861년 9월 남군이 켄터키에 진입을 합니다. 중립은 끝나고 노예제가 존속되는 한 북부편을 들기로 결정을 내리죠. 그러면서 점점 남군과 북군이 확실하게 이제 경계를 쓰게 된 거죠. 버지니아는 연방 탈퇴를 선언한 뒤 휠링에 있는 북부 주정부가 48개 마을에서 지지를 얻어 1861년 10월 24일에 새로운 주를 설립을 합니다. 새로 설립된 주는 처음에는 카나와라고 불렸지만 곧 웨스트 버지니아, 아까도 말씀드렸죠. 개명하고 1863년 6월 20일 북부의 승인을 받았고 제퍼슨 카운티와 버클리 카운티가 1863년 말에 새로운 주에 병합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이렇게 이제 남부가 딱 갈린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섬터 요새 공격, 이게 전쟁의 시작입니다. 1861년 4월 12일 남군은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섬터 요새 군사기지를 공격하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남쪽에서 먼저 일으키죠. 링컨은 각 주에서 자원군을 모집하도록 요청했는데 이 요청이 있자 4개의 남부 노예주가 추가로 분립돼갖고 11개 주가 떨어져 나간 거죠. 위는 23개 주나 되고 북군이 초반에 경계주들에서 승기를 잡고 해상 봉쇄에 들어갑니다. 해상 봉쇄라는 건 뭐냐면은 영국이나 프랑스로부터 지원을 못 받게 하는 거죠. 양군 모두 병력을 모집을 많이 하죠. 1862년 9월 링컨의 노예 해방 선언을 통해 남부주들에서 노예제 폐지하는 것을 전쟁의 목표로 하는 것을 명백히 했고 영국이 간섭하지 않도록 설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861년 4월 12일 날 전쟁을 시작해갖고 게티스버그 전투에서 끝납니다. 남부 연합군 사령관인 로버트 리 장군은 동부 지역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지만 1863년 북부로 진격하자 게티스버그 전투에서 많은 사상자를 낸 후 후퇴를 합니다. 서부 지역에서 북군은 미시시피주의 빅스버그를 점령함으로써 미시시피강 유역을 장악했고 남부 연합을 지리적으로 2개로 나눠버립니다. 남부 연합을 나눠버리죠. 1864년 율리시스 그랜트 장군, 이거 북군 장군이죠. 로버트 리 장군에 맞서 지구전을 치르는 한편 북군의 윌리엄 셔먼 장군은 조지아주의 애틀란타를 함락시켰고 바다를 향해 진군함으로써 북부의 병력과 물질적 자원의 우세를 점하게 됩니다. 반면 남군은 리 장군이 1865년 4월 9일 에포메톡스 코트하우스에서 항복을 한 후 붕괴를 하죠. 4월 9일 날 항복을 하고 4월 14일 날 저격을 받고 그러니까 5일 남북 전쟁에서 승리하고 5일 만에 링컨은 총에 맞아 죽게 되죠. 링컨이 이제 게티스버그 연설 유명한 거죠. 게티스버그 전투가 끝난 후 링컨이 전투 격전지에서 발표한 선언문 딱 3분짜리인데 이 짧은 문장 속에 민주주의의 이념을 잘 요약했다는 유명한 거죠.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연설일 거예요. 이 연설의 가장 유명한 대목인 국민에 의한, 위한 정부라는 말은 링컨이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이게 사실 영국 종교개혁가 존 위클리프가 먼저 선언한 것을 링컨이 인용했지만은 어쨌든 이게 민주주의를 아주 대표하고 남북전쟁을 끝낸 상징적인 내용입니다. 1860년 미국은 두 동강날 위기에 놓였습니다. 겉으로는 정치 문제였지만 그 안에는 더 근본적인 질문이 있었습니다. 인간은 재산인가? 아니면 존엄한 존재인가? 미국은 건국 당시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남부에는 수백만 명의 노예가 있었고 마침내 나라를 갈라놓았습니다. 남부의 여러 주가 연방 탈퇴를 선언했고 전쟁의 먹구름이 드리워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조금만 타협합시다. 지금은 분열을 피해야 합니다. 그때 한 사람이 선택의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브라함 링컨이었습니다. 그는 전쟁을 원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묻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인가?
나라를 잠시 조용하게 만드는 것인가? 아니면 모든 인간이 존엄하다는 약속을 지키는 것인가? 그는 인기보다 원칙을 택했습니다. 안정보다 정의를 택했습니다. 1863년 그는 노예 해방 선언을 발표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행정명령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나라가 어떤 가치 위에 서 있을 것인가에 대한 선언이었습니다. 전쟁은 길고 상처는 깊었습니다. 수많은 생명이 희생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끝에서 링컨은 이렇게 말합니다. 국민을 위한 정부. 그 말은 단순한 연설이 아니었습니다. 피와 눈물 위에 세워진 다짐이었습니다. 민주주의는 저절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선언만으로 유지되지도 않습니다. 누군가가 그 가치를 감당해야 합니다. 비난을 감수하고 고통을 감수하고 때로는 외로움을 감수해야 합니다. 지도자의 책임은 사람들의 박수를 받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기준을 지키는 일입니다. 위기의 시대에는 더 많은 말이 오갑니다. 더 큰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나 진짜 지도자는 갈등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 갈등을 짊어집니다. 분열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어느 시대에나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분열이 아니라 그 앞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위기의 시대, 우리는 다시 묻게 됩니다. 지도자는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 그리고 그 질문은 지도자에게만 향한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조용히 다가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가치를 선택하고 있는가? 민주주의는 제도가 아니라 사람의 양심 위에 서 있습니다. 그 양심을 지키려 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위기의 시대일수록 지도자의 책임은 더 무겁다는 것을요.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